예, 제 80학번이죠. 그 5.18이 있었던 해에 제 전남대학교 1학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전남대학교 1학년 때 거기 도청앞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하진 않았지만 함께 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거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았지만 결국은 막지 못했다는 거에 참으로 그러니까 제가 19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예. 방송 멘트 하나하나가 검열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초년병 아나운서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아나운서였지만 2년이 한참 지났나? 한 4년 후쯤 됐나요? 그 정오의 그 음악 프로그램인데 그 아무 멘트가 없이 뭐 그 진홍곡을 틀어버린다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그걸 각오하고 그 먼저 가신 님들에 대한 그 영혼을 달래는 진홍곡을 틀고 그런 식으로 항의를 했었죠. 네. 우리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상당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반이셨죠. 그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죠. 모든 대기업들도 자산이 고갈되고 힘든 상황이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쓰러질 수 없다. 뭔가 씨앗을 뿌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 게 결국은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셨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 그 인터넷 메가패스 KT 인터넷망을 일단은 까시고 또 그 망을 통해서 이동통신을 발전시키고 아마 그때 뭐 기억하실 거예요. 017, 뭐 011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죠. 정통부에서는 이런 기반 시설을 하도록 하시고 문화부에서는 이런 그 컨텐츠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셨었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 컨텐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이렇게 개념이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과연 인터넷망 위에 어떤 거를 올려놔야 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냐면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고서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그걸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 그거를 컨텐츠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실제로 정부 예산으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과연 이 인터넷망 위에 어떤 컨텐츠가 올라가야 되나.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문화부에서는 컨텐츠 진흥원을 일단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정통부로부터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기반 산업위에 이제 흘려보낼 컨텐츠를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에 고민을 했었죠. 이런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장르,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거죠. 컨텐츠 산업이라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컨텐츠 진흥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문화부 장관은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없었고 다양한 미래 산업을 예측했던 여러 가지 책자들, 세계적인 학자들 이런 저서나 또 교수들과의 이런 담론을 통해서 그건 정말 감으로 이거는 컨텐츠 진흥원이 있어야 되겠다. 응용 기술들은 컨텐츠 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결국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날이 기억납니다. 마지막 날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한 장짜리를 되게 비서관을 올리는 현황을 보고 드리고 그 현황에 이제 문화관광 비서관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영감이죠.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전문가가 없지만 뭔가 이 망 위에 올라가야 될 거다, 컨텐츠들이. 그래서 그런 기반 기술은 정통부가 하고 응용 기술과 컨텐츠 제작은 문화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을 만드십시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올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날 문화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제가를 해서 문화부의 컨텐츠 진흥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들이 실제로 열악하고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또 지금처럼 그런 뭐 3D, 4D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살 만한 아주 열악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무실을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현대 양천에 현대 41타워에 컨텐츠 진흥원을 개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정통부는 기반 기술들을 지원하고 문화부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들을 지원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정말 그 시작은 참 미미했었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IT 산업의 단추를 누르신 거죠.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천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진흥원이 자리 잡고 있고 또 SBS, CBS 그리고 방송회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술인회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드타운에 벗어나서 이 컨텐츠 산업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율하고 그거를 디벨롭하는 리더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지금의 양천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 주택지와 이 컨텐츠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었었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죠. 전체적으로 IT 산업, 대한민국 IT 산업은 5년 동안 정체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삼성의 휴대폰이라든가 KT의 망산업이라든가 또 SK 이런 주요 IT 기업들이 실제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지나면서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폰에 우리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실은 정통부가 해체됐던 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통신 쪽에 조금 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기업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을 잘 조직화해서 디벨롭 시켜야 되는데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역할을 턱없이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글쎄요, 그 방송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과 통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만 추구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방송은 국민의 정신을 영혼을 다루는 그런 산업입니다. 통신은 우리 모든 그 국가의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대통령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방송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내적 정신적인 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신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대화하고 명함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이번 선거의 영향력은 아마 SNS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야당 대변인을 이 정부에서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시절에도 언론은 신문 기사도 중요하지만 그 신문 기사를 보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어떤 질타를 하는지, 어떤 칭찬을 하는지, 여기에 저는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브리핑하고 나면은 그 브리핑에 대한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어떤 멘션이 오는지, 이거를 정말 저는 경건한 자세로 경청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브리핑을 다시 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다시 하고, 또 새롭게 뭔가 좀 발전시켜야 되면 다시 그걸 업데이트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멘션 주시고 또 댓글 주시는 것을 가끔은 제가 이용하기도 하고 응용하기도 해서, 그 응용이 제가 꼭 그분들의 글을 베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에도 역시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그분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할 거고요. 그래서 눈이 뜨자마자 저는 트위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제가 명함을 뿌리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저에게 쉬는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트위터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블로그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몸이 거의 쓰러지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하겠습니다. 네, 엄마라는 직업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라는 직업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방학도 없고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그 엄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일들을 제가 열심히 듣고 그것을 인터넷 댓글 퍼나르듯이 저는 제가 국회로 퍼나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고등학교를 새로 만드는 일도 그렇고, 학원비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의 또 보육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빈곤의 문제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 키워놓은 대학 다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그분들과의 생각의 차이를 0%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신,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0%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국회로 퍼날라서 그분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조율하고 심부름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선거를 치르겠습니다.